안녕하세요. 슬기로운 영어생활 신은미입니다. 자, 오늘은 영어 유치원을 나왔는데 조금 슬프게도 영어 유치원 나온 티가 안 나요. 혹은 영어 유치원 나왔지만 별로 효과를 못 봤어요 하는 경우들이 조금 있어서 주의사항 좀 말씀드리려고 해요. 영어 유치원을 나오는 게 가능하면 즐거운 곳이면 좋습니다. 아이들이 좀 인풋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그런 곳들은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실은 초등 1학년 영포자들도 제가 보기도 했고, 그리고 영어 유치원을 나오긴 했는데 늦게 시작한 친구들보다 영어가 더 안 되는 경우들도 종종 보이기는 해요. 그래서 왜 이런 현상들이 일어났는지 어떻게 좀 우리가 조심을 해서 아이들이 정말 즐거운 영어를 끝까지 계속할 수 있을지 라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좀 드려보려고 해요. 일반적으로요, 영어 유치원은 아이들이 굉장히 즐겁게 잘 다녀요. 그런데 그 영어 유치원을 잘 다니던 친구들이 1학년 되면서 갑자기 나는 이제 영어가 싫어졌어 라고 하는 경우는 급작스럽게 학습식으로 바꾸신 경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어느 정도 완충지대가 필요한데 즐겁게 영어를 막 해놓고 난 다음에 갑자기 학습을 빡세게 시키는 곳으로 이제 일반적으로 이런 경우들이 좀 있어요. 영유를 일찍 보내시는 분들 중에서 그냥 영어를 어렸을 때 편하게 접했으면 좋겠어 라는 생각 말고 정말 멀리까지 생각하시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수능을 보고 대학을 갈 때 최종적으로 수학을 굉장히 많이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고등학교에서 수학을 하려면 고등학교에서 수학과 과학과 이런 것들에 올인하기 위해서 영어를 중2 때까지는 수능 점수가 나오도록 끝내놓자, 이런 큰 포부를 가지고 영유를 시작하신 경우예요. 그래서 아이의 인생을 3년 앞으로 당기신 거죠. 이런 경우에 3년 앞으로 당겼으니까 5, 6, 7 영유 다녔으면 1학년부터는 초 4, 5, 6에 공부를 해줘야만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1학년 때 갑자기 학습식으로 확 바꾸세요. 그러면 아이들이 즐겁던 영어가, 그동안 즐겁던 영어가 갑자기 영어 괴물이 되는 거예요. 단어도 막 외워야 되고 몇십 개씩 외워서 시험 봐야 되고, 학원에서는 이런 친구들을 데리고 아웃풋을 내줘야 되니까, 왜냐하면 워낙에 받은 재료가 좋잖아요. 받은 재료가 좋으니까 정말 좋은 음식을 내놔야 하는데 이 아이들을 데리고 아무것도 안 내놓을 수는 없으니까 더 좋은 걸 내놓겠다는 욕심을 가지고 아이들에게 막 강압적으로 이것저것 막 시키는 거죠. 이렇게 끌고 나가다 보면 아이는 자기는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는데 갑자기 너무 어려운 걸 배우게 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자면요, 영유를 3년 동안 잘 다닌 친구들이 일반적으로 졸업할 때 2점대, 3점대까지 AR 점수를 쳤을 때, 그러니까 AR 계속 말씀드리지만 미국 학생들의 리딩 레벨로 치는 거여서 2, 3학년 정도의 리딩 점수가 막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 친구들에게 이제 좀 더 뽀대 있는 걸 막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4점대 너블도 갖다 놓고 이렇게 하면서 아이들에게 그들이 지금 현재 자기가 소화시킬 수 있는 것 이상으로 자꾸만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들은 지금까지는 즐거웠던 게 갑자기 괴물로 바뀌면서 나 이거 영어 안 해, 이렇게 뒤집어지는 경우. 이렇게 되면 이제 어머님들은 결국에는 아이들하고 엄마하고 싸우면 누가 이기죠? 결국 아이가 이겨. 그러면 이미 했었으니까 조금 쉬게 해줘야지 라고 하다가 좀 많이 쉬게 돼서 사실 결국 남는 거는 발음밖에 안 남고 아이의 영어 실력은 온데간데 없고, 이런 경우들이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아이를 너무 급작스럽게 바꾸시면 안 돼요. 영유를 즐겁게 보냈다고 한다면 그 다음도 좀 즐겁게 해서 아이들이 아무리 똑똑해도 제가 늘상 말씀드리지만 논리성은 3학년 이후 정도에 들어가는 게 좋아서 너무 학습식으로 급작스럽게 바꾸시는 것보다 아이가 뭐 정말 똑똑해서 그냥 바꿔도 잘 따라가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있으니까 우리가 이런 고민들을 하게 되는 건데, 내 아이가 만약에 학습을 쫙쫙쫙쫙 받아들이는 친구가 아니라면 그러면 남의 아이를 보고 스케줄을 잡으시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급작스럽게 바꿨다, 그래서 얘가 힘들어한다 라고 하면 놓지 마시고요. 편한 영어로 바꿔주세요. 편하게 즐겁게, 정말 아이가 2점대가 되면요, 그 다음에는 책을 즐겁게 읽도록 하시고 그 다음에 영화를 즐겁게 보도록 해주시는 것, 이런 것도 나쁘지 않아요. 그래서 책 읽고 계속 꾸준히 영어를 접할 수 있도록, 너무 아이를 다그치지 마시고 꾸준히 접할 수 있도록 잘 달래서, 엄마의 역할은 항상 그거잖아요. 우리가 원하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일단 달래는 과정이 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잘 달래서 그동안 쏘아부었던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아이가 관심을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끌어주시는 것 굉장히 많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영어가 좀 됐다 싶어서 그냥 영어를 탁 잘라버린다던가 이런 경우들도 제가 보긴 했거든요. 그런데 영어는 리니어하게 쭉 계속 가주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왜 우리가 그 시기에서 책을 읽으면서 책에서 즐거움을 느끼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게 영어에서도 나타나는 게 가장 좋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나 지금 피곤하니까 책 좀 읽을게,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도록 아이에게 즐거운 영어 경험을 많이 쌓아주시는 거 굉장히 중요하고, 해서 너무 급작스럽게 영유 나왔으니까 이제 학습하자 이렇게 들고 가시면 아이들 굉장히 힘들어할 수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 아이가 만약에 조금 힘들어한다라고 하면 좀 편한 영어라도 계속 넣어주시면서 아이가 영어는 재밌는 거야 라는 생각을 계속 가지고, 그리고 공부를 할 정도 마음이 되었을 때 조금 더 즐겁게 계속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영유 나왔는데 아무 소용 없었어 이런 얘기는 좀 안 하실 것 같아요. 반면에 이런 경우도 있긴 해요. 제가 또 다른 경우로 영유를 낳았는데 정말 이 친구 영유 나온 거 맞아? 라고 생각했던 경우가, 정말 너무 즐겁게 놀기만 해서 정말 알파벳 정도만 겨우 쓰는 이런 경우도 보긴 했거든요. 그래서 너무 많이 놀기만 하는 거는 초반에 조금 걸러내셨어야 되는 거고요. 놀이와 그리고 공부가 어느 정도 잘 혼합이 돼서 아이가 즐거운 영어를 할 수 있도록, 어느 정도 재미와 그리고 학습이 아이가 좋아하는 선상에 머무를 수 있도록 항상 좀 체크해 주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골마 터지도록 냅두시지 마시고 좀 계속 체크하면서 즐길 수 있는가, 즐길 수 있어야 아이는 더 잘합니다 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단어 많이 외운 거는요, 나중에 제가 토플하는 친구들 이렇게 가르쳐 보면 다 잊어버리고 오는 경우들 많이 있어요. 그래서 단어를 외우는 것보다는 책을 많이 읽히는 것으로 조금 더 집중하셔서 아이들이 즐거운 영어 생활을 꾸준히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